세 명의 게리뎁. 그건 코미디였을 수도 있고 비극이었을 수도 있다. 그 일로 한 사람은 추리를 해야 했고 난 피를 흘려야 했으며 또 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에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어쨌든 그건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난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이룬 공적에 대해 나라에서 수여한 기사 자기를 홈즈가 거절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언젠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지금은 이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가겠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어떤 사소한 과오도 없도록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 날짜까지 기억하는 건 바로 그 덕분이다. 1902년 6월 말, 남아프리카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홈즈는 가끔씩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며칠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진지한 회색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크고 기다란 종이를 들고 나왔다. 돈 벌 기회가 생겼어, 왓슨. 혹시 게리뎁이란 이름을 들어봤어? 그가 말했다. 난 못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게리뎁을 찾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왜? 참 길고도 이상한 이야기야. 이제껏 우리가 겪었던 모든 복잡한 사건들을 다 뒤져봐도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은 찾기 힘들걸. 조금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러 누가 올 테니까 그때까진 그 얘기는 접어두고 그동안 그 이름이나 찾아보자고. 전화번호부는 내 옆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 괴상한 이름이 있을까 하면서도 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상한 이름이 진짜로 있었다. 난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 여기 있어, 홈즈! 여기 있다고! 홈즈는 내 손에서 책을 가져갔다. 네이선 게리뎁, 리틀 라이더가 136번지. 왓슨,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 주소야. 다른 게리뎁을 찾아야 돼. 그가 말했다. 허드슨 부인이 명함이 놓인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난 명함을 집어들고 보았다. 여기 있잖아, 존 게리뎁. 미국 캔자스주 무어빌 변호사래. 난 깜짝 놀라 소리쳤다. 홈즈는 명함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왓슨, 더 찾아봐야 돼. 이 신사는 이미 각본에 들어있는 사람이거든. 오늘 아침에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싶은 걸 꽤 많이 알려줄 사람이야. 그가 말했다. 잠시 후 변호사 존 게리뎁이 방으로 들어왔다. 작고 강건한 인상이었고 동그랗고 명랑한 얼굴은 대부분의 미국 사업가들처럼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다. 통통한 사람들이 보통 좀 어려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활짝 웃으면 나이보다 꽤 젊어 보였다. 하지만 눈만큼은 강렬했다. 사람의 눈만큼 그 내면을 드러내는 곳은 없을 것이다.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의 두 눈은 생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식 억양이 강했지만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홈즈 씨? 그가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그렇군요. 사진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네요. 저와 성이 같은 네이선 게리뎁이란 사람이 보낸 편지는 받으셨죠? 예. 일단 앉으시죠. 할 얘기가 아주 많을 테니까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앞선 그 기다란 종이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다. 물론 이 편지에 언급된 존 게리뎁시겠군요. 그런데 영국에 오신 지 꽤 되셨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홈즈 씨? 그의 표정 풍부한 두 눈에 흠칫 놀라는 기색이 보였다. 아, 겉옷이 다 영국산이라서요. 게리뎁시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홈즈 씨의 추리 능력에 대해선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대체 뭘 보고 아신 거요? 코트의 어깨선과 부츠의 코를 보면 누구라도 알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게 명백해 보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일 때문에 여기 왔고 선생 말 맞다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거의 런던에서 산 겁니다. 어쨌든 선생에겐 시간이 곧 돈일 테죠. 저 역시 제 양말 얘기나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종이에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방문자의 통통한 얼굴에서 쾌활한 표정이 사라졌다. 홈즈의 방식이 좀 짜증스러운 모양이었다. 인내심을 가져요, 게리뎁시. 이 사소한 여담들이 결국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왓슨 박사가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왜 네이선 게리뎁시는 같이 오지 않으셨죠? 내 친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우리의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왜 그 사람은 선생을 일에 끌어들인 겁니까? 선생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두 사람 사이의 전문적인 사업에 탐정을 부르다니. 오늘 아침에 그를 만났는데 날 상대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여기 온 것도 그래서 온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아, 게리뎁시. 편지에 선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그분 입장에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의뿐이었죠. 두 분에게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이 문제를 나한테 의뢰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의 환한 얼굴이 조금씩 풀렸다. 그건 그렇다 치죠. 오늘 아침에 그를 만나러 갔더니 탐정한테 일을 의뢰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주소를 받아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이건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 경찰이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선생이 그 사람 찾는 걸 도와준다면 나쁠 거 없겠지요.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왕 오신 김에 자세한 내용을 직접 얘기해 주시지요. 여기에 있는 내 친구는 아직 세부 사항을 전혀 모르거든요. 홈즈가 말했다. 게리뎁시는 기분 나쁜 눈으로 날 훑어보았다. 이분이 꼭 알아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우린 함께 일합니다. 그럼 비밀로 할 이유가 없겠군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두 분이 캔자스 출신이라면 알렉산더 해밀턴 게리뎁이 누군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처음엔 부동산으로, 나중엔 시카고에서 밀거래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포트다지 서쪽 아칸소 강변의 땅을 구입하는 데 다 썼었죠. 영국의 웬만한 주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거든요. 목초지, 벌목지, 경작지, 광산 등 온갖 다양한 땅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갖고만 있으면 큰 돈이 될 땅이랍니다. 그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아는 바로는 전혀 없었죠. 그런데도 그는 그 괴상한 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도 그래서였죠. 내가 토피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와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리뎁을 찾아 세상 끝까지라도 갈 기세였습니다. 노인이 게리뎁이란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 달라기에
난 바쁜 사람이라고 말했죠. 게리 데비란 사람을 찾으러 세상을 돌아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자 노인이 이러더군요. 내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땐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안 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안 되어 노인이 죽었는데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는 유언을 남겼거든요. 캔자스 주에서 그렇게 기이한 유언장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재산을 3등분해서 그중 하나를 나한테 주는데 다만 게리데비란 성을 가진 사람을 둘 더 찾아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씩 나눠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500만 달러씩이었지만 세 사람이 모두 모이기 전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기회였기 때문에 난 변호사 일을 제쳐두고 게리뎁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런던 전화번호부에는 그 이름이 있더군요. 이틀 전에 그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여자 친척은 몇 명 있었지만 남자 친척은 없었어요. 유언장에는 성인 남자 3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찾아야 합니다. 선생이 나머지 한 명을 찾아주신다면 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어때 왓슨? 정말 기발하지 않아? 그런데 선생, 내 생각엔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를 내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흥미롭군요. 예, 시간이 나면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토피카에서 오셨다고 했죠.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라이샌더 스타 박사라고 1890년에 시장을 지낸 분이었죠. 스타 박사님이요? 훌륭한 분이었죠. 그분의 명성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럼 홈즈 씨,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선생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미국인 손님은 인사를 하고 떠났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물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 그래? 마침내 내가 물었다. 이상해서 그래 왓슨. 정말 이상해. 뭐가? 홈즈는 입에서 파이프를 뺐다. 왓슨, 이 사람이 굳이 그렇게 길고 복잡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하마터면 거의 왜 그러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뻔했어. 가끔은 인정사정 없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최선일 때가 있거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가 우리를 속였다고 믿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 1년이나 입어서 팔꿈치가 다 다른 영국산 코트와 무릎이 늘어난 바지를 입은 남자가 편지에서도 그렇고 본인 입으로도 그렇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미국인이라고 하잖아. 게다가 신문에 게리뎁을 찾는 광고가 나온 적이 없어. 내가 매일 신문을 샅샅이 읽는 거 알지? 특히 광고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냥터인데 그런 광고가 났다면 내가 놓쳤을 리가 없지. 토피카의 시장이었다는 라이샌더 스타 박사도 사실은 가공인물이고 말이야. 이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 미국인인 건 맞는 것 같아. 런던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식 억양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왜 이런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게리뎁이란 사람을 찾는 걸까?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야. 왜냐하면 그는 악당이 분명하거든.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천재적인 악당이야.
이제 또 다른 의뢰인도 역시 악당인지 확인해 보자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줘, 왓슨. 난 그렇게 했고 전화기 저편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예. 네이선 게리뎁입니다. 홈즈 씨세요? 홈즈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전화기를 건네받았고 난 늘 그렇듯 홈즈가 하는 말만 들었다. 예, 여기 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얼마나 오래됐죠? 예? 겨우 이틀밖에 안 됐다고요? 예, 물론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계십니까? 같은 성을 가진 그 사람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왓슨 박사도 같이 갈 겁니다. 편지를 보니까 선생은 자주 외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6시쯤에 가겠습니다. 그 미국 변호사에겐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름다운 봄날 저녁, 해질 무렵이었다. 불행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옛 타이번트리 근처의 에지웨어 도로에서 뻗어나온 가장 짧은 골목 중 하나인 리틀 라이더가 조차 석양의 노을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찾아간 그 집은 크고 특이한 구식 건물이었다. 조지아 왕조 초기 양식의 밋밋한 정면은 벽돌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창문이라곤 1층에 있는 두꺼운 돌출창 2개뿐이었다. 우리의 고객은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건물 앞쪽 낮은 창문이 있는 엄청나게 큰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홈즈는 기묘한 이름이 새겨진 작은 황동 문패를 가리켰다. 여기서 꽤 오래 살았나 보구만. 왓슨, 이게 그의 진짜 이름이야. 어쨌든 이건 꽤 중요한 거야. 홈즈가 변색된 문패 표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건물 안에는 공동 계단이 있었고 복도에는 각 사무실과 개인의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보헤미안 총각들의 사무실용 거치였던 것이다. 우리의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면서 담당자가 4시에 퇴근했다고 사과했다. 네이슨 게리뎁 씨는 마르고 키 크고 등이 굽은 60대 대머리 노인이었다. 칙칙한 피부와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보니 운동이라곤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았고 커다란 둥근 안경과 앞으로 뻗친 염소 수염 때문에 꽤나 괴팍해 보였다. 하지만 기묘한 인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었다. 방 역시 주인 못지않게 기묘했는데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높고 넓은 방은 사방 가득 벽장과 진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속엔 지질학이나 해부학 표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양쪽에 있는 진열장에는 나비와 나방의 표본 상자들이 들어있었고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탁자 위에는 온갖 종류의 파편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성능 좋은 현미경에서 삐죽 솟아나온 긴 황동관이 보였다. 난 방 안을 둘러보면서 그 사람의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관심사에 놀랐다. 고대 동전을 모아놓은 상자도 있었고 부싯돌을 모아놓은 진열장도 있었다. 가운데 탁자 뒤에 있는 커다란 진열장에는 화석 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는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크인, 크로마뇽인 등의 글자가 인쇄된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는 오른손에 동전을 닦는 양가죽 조각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시라쿠사 전성기 시대 거예요. 그가 동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들은 급격하게 쇠퇴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양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이걸 최고로 칩니다. 홈즈씨, 이 의자에 앉으세요. 아이고, 뼈들을 좀 치워야겠네요. 그리고 선생... 그래, 왓슨 박사시죠? 미안하지만 이 일본 꽃병을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여길 둘러보셨으니 내 작은 관심사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제 주치의는 운동도 하고 외출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시간을 내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열장 하나만 해도 그 목록을 만들려면 꼬박 3개월이 걸리거든요. 홈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렇다고 외출을 절대로 안 하는 건 아니죠? 홈즈가 물었다. 가끔 소덥이나 크리스티 경매장에 갑니다만 다른 일로는 이 방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지요. 체력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연구에 몰두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홈즈씨, 이렇게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즐겁고 멋진 충격이었죠. 게리 뎁을 한 명만 더 찾으면 된다잖아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고 친척들이 몇 있지만 여자는 안 된대요. 하지만 세상엔 분명히 다른 게리 뎁이 있겠죠. 선생이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 미국 신사는 자기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더군요. 물론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나로선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예, 현명하게 행동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도 사실은 큰 걱정이겠어요. 홈즈가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내 수집품들을 두고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미국 신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바로 팔아주겠다고 했어요. 합계가 500만 달러나 된대요. 지금 나한테 없는 표본이 12개나 경매에 나와 있는데 몇백 파운드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 달러나 생기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집품들을 갖출 거예요. 그러면 난 이 시대의 한스 슬론이 되는 거죠. 그의 두 눈이 커다란 안경 뒤에서 빛났다. 네이선 게리 뎁 씨는 또 하나의 게리 뎁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게 분명했다. 전 그저 얼굴이나 한번 뵈려고 온 거지 연구를 방해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설문지를 채우기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미국 신사는 아침에 만났으니 됐고 선생님은 이번 주에 그를 처음 만나셨죠. 그 전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가 여기 왔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하던가요? 예. 곧장 이리로 돌아왔어요. 매우 화가 났더군요. 왜 화가 났답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땐 다시 꽤 명랑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건 말 안 하던데요. 혹시 돈을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선생.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가 말한 것 말고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화 약속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나요? 예, 말했어요. 홈즈는 생각에 잠겼다. 난 그가 추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집품들 중에 굉장히 값진 물건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 난 부자가 아니에요. 훌륭한 수집품들이지만 값비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이런 건 훔쳐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 방에 사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죠? 거의 5년 됐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문 두드린 소리가 나는 바람에 홈즈는 질문을 멈췄다. 우리의 의뢰인이 문을 열자마자 미국 변호사가 잔뜩 흥분해서 방으로 뛰어들었다. 여기 계셨군요. 그가 머리 위로 신문을 흔들면서 외쳤다. 아이, 선생도 제 시간에 여기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이선 게리뎁 씨, 축하합니다. 이제 부자가 됐어요. 우리 일이 아주 잘 풀려서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홈즈 씨, 선생에겐 쓸데없이 헛수고하시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의 의뢰인은 그가 건네준 신문의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홈즈와 나도 몸을 구부리고 그의 어깨 너머로 읽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하워드 게리뎁, 농기계 제작자, 바인더, 수확기, 스팀 및 손쟁기, 조파기, 썰애, 경운기, 사륜 진마차 등 각종 농기구 제작, 아르투아식 우물 견적, 에스턴, 그로브너 빌딩으로 문의 바람. 아이, 대단해요. 세 번째 사람을 찾았군요. 우리의 의뢰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버밍엄에도 알아봐달라 의뢰를 해두었는데 그곳 대리인이 지역의 신문에 난 이 광고를 보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얼른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선생님이 그의 사무실로 갈 거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즈 씨?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그런 미국인이 아닌가 해서 일단 의심부터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믿을 만한 영국인이잖아요. 선생님 말씀이라면 일단 주의 깊게 듣긴 할 겁니다. 정 원한다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내일은 제가 무척 바쁘거든요. 대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갈게요. 그게 그렇게 긴 여행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별거 아니에요, 게리뎁 씨. 제가 교통편을 알아봤는데 12시에 출발하면 2시간 뒤에는 그곳에 도착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선생님은 그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사람 이름이 진짜 게리뎁이란 공증만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맙소사, 내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그깟 100마일쯤 갔다 오는 게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가 열띠게 말했다. 그건 그렇군요. 이 신사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네이선 게리뎁 씨는 무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꼭 가야 한다면 가야죠. 내 인생에 이토록 찬란한 희망을 안겨주었는데 거절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가 말했다. 그럼 합의가 됐군요. 돌아오시는 대로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죠. 미국인이 대답하고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아이고,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네이선 씨, 내일 버밍엄으로 출발하실 때쯤 올게요. 홈즈 씨,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내일 밤이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미국인이 방을 떠나자 내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고 뭔가 복잡하게 고민하던 표정도 사라졌다. 선생님의 수집품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뎁 씨. 직업상 온갖 종류의 특이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 방은 마치 그런 지식의 보물창고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우리의 의뢰인은 무척 기뻐했다. 그의 두 눈이 커다란 안경 뒤에서 기쁨으로 반짝였다. 선생이 무척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건 익히들어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죠.
그가 말했다. 아하, 불행히도 지금은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이 표본들은 하나하나 이름이 다 붙어있고 분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내일 와서 혼자 좀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요. 대환영입니다. 물론 문이 잠겨 있겠지만 손도스 부인이 지하실에서 4시까지 근무하시니까 열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일 오후엔 분명 시간이 날 겁니다. 손도스 부인에게 미리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누구 소개로 구입하셨습니까?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다. 에? 할로웨이 앤 스틸이라고 에지웨어 도로가에 있는 중개업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하. 집에 대해서 고고학적 관심이 있거든요. 이 집이 앤 여왕 시대 양식인지 조지아 왕조의 양식인지 궁금해서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조지아 왕조 양식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군요. 조금 더 오래된 건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쉽게 확인이 됐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게리뎁 씨. 버밍엄에 잘 다녀오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업무 시간이 끝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우린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자마자 홈즈는 그 사건 얘기를 꺼냈다. 이 작은 문제도 끝나가는구만. 어떻게 해결할지 자네도 대충 윤곽이 잡혔지. 그가 말했다. 난 어디가 머리인지 꼬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머리는 확실히 드러났고 꼬리는 내일 보게 될 거야. 아까 그 광고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 쟁기라는 단어 철자가 틀렸더군. 자네도 봤나? 왓슨, 자네도 실력이 나날이 느는구만. 맞아. 그런데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미국식 영어였어. 인쇄소에서도 써준 대로 인쇄했을 테니까. 그리고 사리온 집마차도 미국식 영어야. 아르투아식 우물도 우리보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전형적인 미국식 광고인데 마치 영국 회사에서 낸 것처럼 꾸민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 미국 변호사가 직접 낸 위장 광고라는 건 알겠는데 목적이 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는 그 착한 노학자를 버밍엄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 건 아주 분명해. 처음엔 노학자에게 버밍엄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줄까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가 없는 게 더 낫겠더구만. 내일이야, 왓슨. 내일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거야. 홈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했다. 그가 돌아온 건 점심시간 무렵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야, 왓슨.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번 일은 아주 위험한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자네에게 뭐든 다 말했지만 이번 일이 특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가 말했다.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잖아, 홈즈. 그저 마지막이 되지 않기만 바라야지. 그런데 왜 이번 일이 특별히 더 위험하단 거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야. 변호사 존 게리뎁의 정체를 알아냈는데 바로 살인자 에번스였어. 그보다 더 잔인하고 불길한 살인자는 아무도 없어. 난 그쪽으론 도무지 아는 게 없어서. 자네야 뉴게이트 감옥에 있던 죄수 기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난 가끔 내 친구 레스틀레이드 경감을 만나러 런던 경시청에 가. 그 친구들은 상상력과 직관력은 부족하지만 치밀하고 철저한 수사 솜씨는 세계 최고거든. 오늘도 우리 미국인 친구가 범죄 기록에 들어있는지 보려고 갔는데 범죄자들 초상화를 늘어놓은 갤러리에서 그 통통한 얼굴이 웃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 밑에 제임스 윈터, 일명 모 크로프트, 일명 살인자 에번스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더구만. 홈즈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의 사건 기록에서 중요한 요점 몇 가지를 적어왔어. 나이는 44세, 시카고 출신. 미국에서 3명을 죽였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도소 탈출. 1893년 런던에 잠입. 1895년 1월 워털루 로드의 나이트클럽에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남자를 총으로 쏨. 그 남자는 죽었고 시비 끝에 그가 상대를 공격한 것으로 판명됨. 죽은 사람은 시카고의 유명한 위조 화폐범인 로저 프레스콧으로 확인됨. 살인자 에번스는 1901년에 석방됨. 그 뒤로 경찰의 감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진 정직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함. 늘 무기를 갖고 다니며 언제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람임. 이게 우리가 잡으려는 새야, 왓슨. 자네도 인정하겠지만 그는 모험을 즐기는 새라고. 그는 대체 뭘 노리는 걸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밝혀보자고. 아까 의뢰인의 집에 관리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의뢰인이 거기 산지 5년 됐다더구만. 우리 의뢰인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런데 그 전에 1년 동안 집이 비어 있었대.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월드론이란 이름의 신세였는데 사무실 사람들은 월드론의 모습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어.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턱수염을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선 다시 나타나지 않았대. 런던 경시청에 알아봤더니 살인자 에번스의 총에 맞아 죽은 프레스콧도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턱수염을 길렀다더구만. 내 생각엔 우리 순진한 노인이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그 집에 먼저 살았던 사람이 바로 프레스콧인 것 같아. 그렇다면 연결고리가 적어도 한 개는 있는 거지. 그럼 다음 연결고리는? 이제 나가서 찾아봐야지. 그는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내서 내게 건네주었다. 난 내가 좋아하는 내 낡은 곤충을 갖고 갈 거야. 우리의 거친 서부 친구가 별명에 걸맞는 행동을 할지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왓슨, 1시간 줄 테니까 낮잠을 자둬. 그러고 나서 라이더가로 모험을 떠나자고. 우리는 4시 정각에 네이선 게리뎁의 기묘한 집에 도착했다. 관리인인 손더스 부인은 막 퇴근할 참이었지만 주저없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스프링 자물쇠였기 때문에 문단속 걱정은 없었다. 홈즈는 나갈 때 정리를 잘하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부인의 본인 모자가 네다지 창 앞을 지나갔다. 이제 1층에는 우리뿐이었다. 홈즈는 재빨리 집안을 훑어보았다. 어두운 구석 한쪽에서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찬장이 하나 있었다. 우린 얼른 그 뒤로 가서 웅크리고 앉았다.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그의 계획을 대충 설명했다. 그가 우리 착한 친구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 수집가가 도무지 외출하지 않으니까 이런 계략을 꾸민 거지. 왓슨, 그는 악랄한 천재가 분명해. 놀랍도록 교활한 인간이지. 그가 원하는 게 대체 뭘까? 글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할 게 바로 그거지. 이제껏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의뢰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가 죽인 남자와 관계가 있어. 한때 공범자였던 그 남자 말이야. 내 생각엔 이 방에 범죄와 관련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처음엔 의뢰인이 가진 수집품들 중에 대형 범죄 조직이 관심을 가질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악당 로저 프레스콧이 이 집에 살았다는 걸 알고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왓슨,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다. 바깥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 바짝 웅크리고 앉았다. 잠시 후 찰칵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미국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을 살그머니 닫고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방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방 가운데에 있는 탁자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뭘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민첩한 태도였다. 그는 탁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밑에 깔려있던 카펫을 돌돌 말아 뒤로 굴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안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지렛대로 바닥 판자를 열심히 뜯어냈다. 곧이어 마룻바닥을 뜯어내 들어올리는 소리가 들리고 살인자 에번스는 성냥을 켜서 촛불에 불을 붙여 들고 판자 밑으로 사라졌다. 이제 우리가 등장할 차례였다. 홈즈가 내 손목을 쳐서 신호를 보냈고 우린 열려있는 마룻판자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하지만 오래된 마룻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국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살피다가 우릴 발견하곤 벌컥 화를 냈지만 두 개의 권총이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차츰 누그러져서 부끄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아유, 이런. 나 때문에 수고가 많군요. 처음 만날 때부터 날 가지고 놀더니 선생이 이긴 것 같군요. 선생이 이겼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하면서 마루 위로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앞섭해서 권총을 꺼내 두 발을 쐈다. 난 뜨겁게 달군 쇠로 허벅지를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곧이어 홈즈가 권총으로 그 남자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보였고 홈즈가 다른 무기가 없는지 그의 몸을 뒤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 나서 홈즈는 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괜찮아, 왓슨.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 나에게 그건 참 가치 있는 부상이었다. 차가운 가면 같은 홈즈의 얼굴 뒤에 숨겨진 우정과 사랑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상이라면 몇 번이라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맑고 강인한 그의 두 눈이 흐릿해졌고 꽉 담은 입술이 흔들리고 있었다. 홈즈가 위대한 두뇌만큼이나 위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보잘것없지만 한결같았던 나의 헌신이 인정받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괜찮아, 홈즈. 조금 스쳤을 뿐이야. 그는 주머니 칼로 내 바지를 찢었다. 그렇군. 정말로 살짝 스치기만 했어. 그는 커다랗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다시 돌덩이처럼 냉혹한 얼굴이 되어 죄수를 쳐다보았다. 죄수는 멀뚱멀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운이 좋은 줄 알아. 만약 왓슨이 죽었다면 너도 이 방에서 살아나가지 못했을 테니까. 자, 이제 변명할 말이라도 있으면 해보시지. 변명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저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난 홈즈의 부축을 받으며 비밀 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작은 지하실을 내려다 보았다. 지하실은 에번스가 켜놓은 촛불 덕분에 환했다. 녹슨 기계, 커다란 종이 두루마리, 빈병들,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작은 꾸러미들이 보였다. 위조 화폐를 찍어내는 인쇄 장비구만. 홈즈가 말했다. 그렇소. 런던 역사상 최고의 위조 화폐범 프레스콧이 만든 인쇄기죠. 여기 탁자 위에 놓인 돈 뭉치는 프레스콧이 찍어낸 $100짜리 2,000장이고요. 진짜와 완전 똑같아서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날 놓아주면 두 분에게 이걸 다 드리겠소. 죄수가 천천히 일어나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홈즈는 웃었다.
우린 그런 짓 안 합니다, 에번스 씨. 이 나라에 선생이 숨어 지낼 곳은 없어요. 여기 살던 프레스콧도 당신이 쏴 죽였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소. 선생, 그 덕분에 내가 5년이나 감옥에서 썩었죠. 그놈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5년이나요. 오히려 수프 접시만한 메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을 했는데 왜냐고요? 그 어느 누구도 프레스콧이 만든 위조 지폐를 영국은행에서 발행한 진짜 돈과 구별하지 못했으니까요. 내가 그 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런던은 온통 위조 지폐가 홍수를 일었을 겁니다. 그가 위조 지폐를 인쇄하는 곳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왜 이곳을 차지하려 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 괴상한 이름을 가진 얼간이 수집가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하니 그를 밖으로 끌어낼 방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냥 끌어내버리는 게 가장 좋을 걸 그랬습니다.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겐 총을 쏘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험주씨,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노인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요. 날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으로선 살인 미수죄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우린 그저 당신 속셈이 뭔지 알고 싶었던 것뿐이고 어차피 전혀 예상 못했던 일도 아니네요. 왓슨, 경찰에 신고해줘. 살인자 에번스와 그가 꾸며낸 3명의 게리뎁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나중에 우리는 우리 불쌍한 의뢰인이 사라져버린 헛된 꿈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중에 세운 그의 아름다운 성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브릭스톤의 요양원에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프레스콧의 장비를 발견한 날은 런던 경시청에게 축제의 날이었다. 화폐 위조범은 그 어떤 범죄자보다 위험한 존재였고 프레스콧의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죽은 뒤라 찾을 방법이 없어서 막막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에번스는 참으로 훌륭한 공을 세운 셈이었다. 에번스 덕분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된 수사과 요원들은 에번스 말 맞다나 접시만한 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농담 삼아 주장했지만 그런 안목이 없었던 법정은 에번스에게 덜 호의적인 견해를 보였고 살인자는 얼마 전에 겨우 벗어났던 어두운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명의 게리뎁 끝까지 읽었습니다. 8월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말을 향해서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금방 가을도 오고 금방 겨울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여름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